매주 월요일 법률 클리닉 시간입니다. 요즘 눈썹 문신이나 타투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 건지 법무법인 청일로 송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눈썹에 문신 남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라인 문신이라든지 입술에까지 그렇게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문신이 약간 대중화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 문신과 관련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옷차림이 이제 가벼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즘 이제 그 레터링이라고 작은 문신을 한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썹 문신이라든지 아이라인 문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난 21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비의료인이면 무면허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판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 판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제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네. 실력이 있다고 해도 집이나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것 또는 이제 유명한 타투이스트라고 해도 이것은 이제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염이나 안전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타투를 그러면 할 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의료 행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가을에 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이제 공포되었어요. 이제 시장이 이미 이렇게 탄탄하게 문신과 관련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법과의 이제 괴리가 크다는 이유였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면 시술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렇게 공포되면서 당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문신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에 좀 혼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활발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데 법이 괴리가 너무 크다,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해 가을에 문신사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됐는데 제정될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문신사들이 당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게 화제이기도 했잖아요. 이번 대법원 판례도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의 두 재판이 이제 그날 같은 날 선고가 된 건데요. A씨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하던 사람이고요. B씨는 패션 잡화 판매점을 열어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 문신은 그 까맣게 두피에 문신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거입니다. 레터링 문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렇게 문신을 이제 의미합니다. 레터링 문신이라고 네네네. 하군요. 네. 이제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제 이게 금지가 되어 있고 네. 이를 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이제 15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이제 전제하고 이것을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시가 1992년 5월에 처음 있었으니까 무려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4년 만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문신 시술이 의료는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문신은 치료나 진료는 아니고 미용을 위한 거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두피 문신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미용 문신이라고 이제 포괄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질병을 예방하거나 어떤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과연 의료인이 꼭 필요한 고도의 영역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의학적인 어떤 이러한
고도의 지식보다는 문신과 관련된 전문 직업인으로서 미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문신을 할 때 질병의 어떤 예방이나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문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료 그 면허를 취득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문신 행위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유도 이번 이제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좀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일일이 이제 바늘로 피부를 찌르던 과거와는 달리 좀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용 기계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문신을 할 때 정말 그 바늘로 피부를 뭐 일일이 찌르면서 뭐 색깔을 입혔다면 요즘은 그 문신을 해주는 기계가 아예 그 보급이 되어 있군요. 네, 이제 뭐 침투하는 그 바늘이 침투하는 깊이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사실 뭐 문신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가볍게 받는 그런 문신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럴 거를 이제 법원이 판단할 때 그 행위의 목적, 뭐 수단, 경위, 수요자들의 인식, 사회적 평가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이번 판결에서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요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지난 2021년과 23년에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10명 중 9명이 병원이 아닌 미용업소에서 타투를 했다고 답했고요. 또 이제 경찰 공무원 임용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었거나 국방부 병역 판정이 바뀐 부분도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신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임용에 탄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신이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사회적 평가가 변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판단이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니라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이나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뭐 사회적인 평가들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판단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문신 있으면 뭐 군 복무도 불가능할 정도였나요? 예전에 이제 문신 자체가 있었을 때 네, 특히 네. 그 경찰 공무원들의 네, 경우에는 임용할 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제복을 네. 입었을 때 보이는 요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전과는 문신이 좀 인식이 바뀌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두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가장 좀 유의미하게 본 것은 이제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시술하는 사람과 시술 받는 사람 모두의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은 그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상의 문제만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이고 개인의 어떠한 정체성이나 창작 욕구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헌법을 기초로 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술하는 사람과 시술 받는 사람 모두 뭐 직업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또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또 이런 판결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법과의 그 간극을 좁힌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당장 미용실 시술이나 타투샵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이 되는 건가요? 사실상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을 뿐 이제 제도적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문신사법을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 그 문신사법을 제정하고 공포할 때 그 시행일을 2년 후인 2027년 10월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 준비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논의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일체 문신 시술을 하려면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 샵을 이렇게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나 위생 조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례를 뒀습니다. 이러한 이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잘 정비되고 마련되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신사법 시행이 이제 2년 후니까 아직은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은 뭐 과도기적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뭐 위생 조건 뭐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우리 뭐 문신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뭐 법이 이제 뭐 시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안일하게 대처하시기보다는 뭐 꼼꼼하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34년 동안 이 과거 판례대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타투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뭐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과거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아마 새로운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신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술 중에 화상이나 감염을 일으켜서 상해를 입히거나 뭐 마취제를 오남용하면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술도 조심스럽게 뭐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법안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2년 동안에는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조금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34년 만에 뒤바뀐 판례 내용과 문신사법 개정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청율로의 송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